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 오전 10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오전장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서 제가 정확한 맥점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영상을 좀 못 올려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대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적인 대응들 간단하게나마 종목 브리핑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어제 종가가 얼마에서 끝났죠? 52,500원에서 끝났어요. 그죠?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51,000원짜리까지 밀렸었어요. 그죠? 51,000원짜리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종가 기준 52,500원짜리 회복시켜줘야 된다 했는데, 다행히도 52,500원짜리 기가 막히게 딱 지켜줬어요. 자, 지금 자리가 물론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 많이 빠졌죠. 지난주 금요일날 52,500원짜리에서 저점을 딱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무조건적으로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 금요일날 저가 자리까지 이탈해버리면 이 하락의 추세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를 일단 방어해 줬다는 거고, 자, 오늘 캔들도 보시면 52,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뭐 주가가 살아난다거나, 그죠? 반전을 만든다거나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저점을 선방해주는 흐름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에너지 채널에서 종가 기준 51,700원짜리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설명드렸죠. 그 자리는 일단은 방어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맥점을 설명드릴 거고, 포스코 DX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정과 시나리오,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지 정확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길지 않아요. 오전장 브리핑이기 때문에 정확한 맥점만 딱딱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포스코 DX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 8시 50분에 미증시 브리핑, 그죠?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미국 증시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연준에서, FOMC에서 지금 다음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추가적인 어떤 증시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금리 인하 폭이 너무나 세다. 또 이런 이유로 증시가 불안감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거기에 따른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오전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스코 DX 관련해서 정확한 맥점들을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오전부터 이런 실시간적인 대응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포스코 DX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좀 받으시라고 제가 매일같이, 결국에 우리가 뭐예요? 포스코 DX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최대한 손실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정확한 대응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걸 목적성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포스코 DX 들고 있다면 반드시 무료로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750명 가까이 입장해 계시는데, 입장 요청건이 또 들어왔어요. 3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입장하신 분들은 포스코 DX 종목 브리핑과 더불어서 추천주를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주는 단기 추천주로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을 딱 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포스코 DX의 후속주다.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후속주를 전부 다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배 템베거 이 종목은 우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끌고 갈 거예요. 포스코 DX처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후속주를 전송해 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께 전부 다 드리고 있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함께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이 들어왔는지 확인한 이후에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 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내드리고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요청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입장 요청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서 전부 다 한 분 한 분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포스코 DX를 분석해 볼 건데 지금 일별 프로그램 매매를 보니까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세는 약간이나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 20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고 좀 더 장 막판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적으로는 일단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그러면 사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아마도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기관이나 개인들이 좀 물량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기관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물량을 좀 털고 있다. 뭐 기관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되겠죠. 얘네들 다 기관이에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 그죠? 얘네들이 다 기관이고 일단은 이 고점 부근에서의 어떤 박스권 구간 10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관은 530억이라는 금액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좀 던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매수 포지션이다. 그죠? 매수 포지션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3거래일 연속 던지긴 했지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는 아직까지도 주포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게 팩트예요. 팩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주말 사이에도 영상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주가가 이 위치까지 내려온 이유는 이때 당시에 이제 11월 30일부터 그죠? 11월 30일, 12월 1일 이때 뭐가 들어왔어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죠? 자, 이 패시브라는 게 들어왔는데 패시브는 MSCI를 추종하는 해외 펀드 자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MSCI의 포스코 DX가 탈락되지 않는 한, 이탈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 패시브는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패시브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나요? 중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안에는 증권사들, 운용사들, 해외 펀드 자금들, 액티브 자금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자, 액티브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주가를 이끌고 있는 유동성 있는 자금을 얘기해요. 그죠? MSCI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이 운용사의 어떤 성격에 걸맞게 운용사의 의도에 걸맞게 유동적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액티브 자금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이번에 주가가 이 자리까지 밀린 이유는 이 액티브 자금이 단기적 자금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누가 패시브고 누가 액티브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11월 30일부터 보면 되겠네요. 30일. 자, 11월 30일부터 보면 이때 매수를 많이 했었던 주체가 패시브 자금이에요. 패시브 자금들. 그죠? 뭐 이 빨간색 보면 이제 해외 펀드 자금이니까 맥쿼리 증권, 시티그룹, UBS 증권 얘네들이 다 패시브 자금들이에요. 그러면 액티브 자금은 뭐였을까요? 바로 얘네들이에요. 모건 스탠리, JP모건 서울,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얘네들이 이제 액티브 자금들을 물량을 던진 거예요. 매도세가 많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물량을 던졌던 시기가 12월 1일인데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나 많이 던졌어요. 그러면 이 액티브 자금을 던졌었던 이 주체들이 다 던진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기존의 잔고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잔고 자체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던진 건 아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매수를 하냐를 봐야겠죠.
모건스탠리, JP모건 서울, 신한투자, 한국투자 얘네들이 다시 환매수를 해주냐. 떨어진 자리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월 4일 어제자죠. 어제자 날짜로 매수를 했나 딱 보니까 일단 JP모건 서울과 신한투자증권이 다시 매수를 했죠. 자, 오늘도 또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정산이 되면 그때 또 봐야겠지만 매수를 그래도 해줬다. 환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매수를 안 해줬지만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를 이끌었었던 이 두 주체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 이거는 좀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12월 1일날 매도세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12월 1일을 제외하고 11월 달 한 달 동안을 좀 지켜본다면 이때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1,500억 가량을 사들였거든요. 그죠? 기관에서도 320억 요 정도 금액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액티브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거는 그 전까지 들고 있었던 자금이 많다는 얘긴데, 자 보시면 이때 신한투자증권이나 JP모건 서울 얘네들이 자금을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액티브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었던 모건스탠리, JP모건, 신한투자가 얘네들이 대부분의 자금들을 들고 있었어요. 그죠? 뭔가 이상하죠? 근데 얘네들이 언제부터 샀냐가 중요해요. 언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주말에도 설명드렸지만 얘네들이 저점에 들고 있을 거다. 이런 바닥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판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추론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금투나 그리고 모건스탠리, JP모건 서울 얘네들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샀다고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0월 달에 보시면 10월 달만 딱 놓고 볼게요.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이때 당시에는 매수 주체가 이번에 액티브 자금을 팔았었던 누구예요? 신한투자라든지 모건스탠리, JP모건 서울이 없어요. 이때는 없단 말이에요. 10월 달에는. 근데 얘네들이 들어왔던 시기가 언제냐. 11월 6일부터 강하게 들어왔어요. 11월 6일. 이때 딱 보시면 그쵸? 이때 매수세가 확 들어왔죠.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얘네들은 11월 6일부터 물량을 늘렸다고요. 날짜 보시면 11월 6일이에요. 11월 6일부터 11월 말일까지 늘리면서 이때가 언제냐. 차트로 보시면 이 자리예요. 거의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늘렸어요. 근데 왜 팔았냐. 얘네가 분명히 이거 팔 때 이득을 보면서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죠? 약간의 손실 또는 본전치기식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매수를 해서 물량을 던졌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자, 보시면 11월 30일 날 공매도 자금이 300억이 늘어났어요. 11월 30일 날. 그죠? 1579억. 이 공매도 잔고의 주체가 누굴까요? 주체가. 이거는 또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오겠죠? 며칠이 지나면 나옵니다. 누가 주체가 됐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액티브 자금을 털었었던 모건스탠리, JP모건, 서울, 그리고 신한투자 얘네들이 공매도를 때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공매도는 지금 전면 금지긴 하지만 지금 시장 조성자라는 예외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매도가 가능해요. 그죠? 시장 조성자 22개 증권가, 해외, 국내 가리지 않고 22개라는 증권사들은 전부 다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매도 잔고가 370억이 늘어났습니다. 11월 30일 날. 주가가 하락이 나온 거 언제? 12월 1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맞아 떨어지죠. 공매도 잔고를 전날 확 늘려놓고 공매도 상환을 일으켰다. 수익을 냈다. 공매도 수익을 내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쉽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물량을 고의적으로 확보를 시켜놓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00% 이거를 뭐 맞다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 사이즈를 보니까 왁구를 보니까 뭐예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밖에는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분석하고 주말 동안 아무리 제가 이 포스코덱스가 왜 하락이 나왔을까 분석을 해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분명히 여기서 기관에서 샀단 말이에요. 증권사에서. 외국인들도. 그죠? 외국계 증권사, 국내 증권사 가리지 않고 샀어요. 근데 그 액티브 자금이라는 게 이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주포 물량이 이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딱 봐도. 이 빨간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 보세요. 이 자리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11월 6일 기점으로. 이 장대 양봉 기점으로. 근데 이 자금이 이때 빠져나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 이때는 분명히 11월 30일 날 이후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게 예정이 돼 있었어요. 실제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액티브 자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얘네들은 액티브 자금을 이 박스권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만 뚫어주면서 7만원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가 주더라도 액티브 자금은 전부 다 수익권으로 전환이 돼요. 더군다나 이때 들어왔던 외인들이나 이런 증권사들의 자금이 작지가 않았기 때문에 몇백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를 올려주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그 수익을 포기하고 나갔어요. 이 수익을 포기하고 이 권리를 버렸어요.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액티브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어요. 12월 1일 날. 근데 그 전날에 공매도 잔고가 300억이 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400억 가까이. 공매도 잔고가 갑자기. 그죠? 잔고가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1일, 4일, 오늘 것까지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되겠죠. 그죠? 이게 상환이 일어났는지, 실제로 주가 떨어진 이후에 상환이 일어났는지 이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현물을 빼면서 공매도를 미리 세팅해놓고 주가가 빠지면 공매도의 수익을 노리는 이런 식의 전략을 쓴 것 같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매도로 수익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쇼커버죠.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밑에서 개인들이 파는 물량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위에서 수익을 못 내고 팔더라도 본전에는 팔 거 아니에요. 거의. 본전에 팔고 나서 주가를 떨궜을 때 첫 번째 수익이 뭐예요? 공매도 수익이에요. 공매도로 수익을 내고 두 번째 수익은 뭡니까? 바닥에서 이 자리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저점에서 주식을 사들이면서 만약에 올랐을 때는 다시 수익을 이중적으로, 그죠? 2차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결국에는 공매도와 연관되어 있는 수익들을 챙길 수 있는 어떤 플랜이 짜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액티브 자금들이 매도가 됐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주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이 증권가들이 이 공매도를 악용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수익을 챙기려고 해요. 그죠? 진짜 제대로 된 공매도는 거품이 껴있고 너무나 고평가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공매도를 이용해서 그죠? 자기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순간적으로 털어가지고 주가를 떨구고 공매도 수익을 내고 다시 매수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전략들은 너무 이제는 주식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라면 다 보여요. 보이는데도 이 기관들이 이런 거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그죠? 올라갈 주식들이 못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포스코 DX도 일단은 우리가 오늘 종가 기준에서 51,700원짜리 지켜주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51,600원입니다. 좀 더 밀리고 있는데 종가까지 일단 지켜보시고 가장 최악의 경우 마지노선은 51,700원이에요. 어제의 저가 자리는 진짜 깨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어제 캔들의 저가 자리는 주가가 내려왔을 때 저점을 인식해주는 양봉을 띄워줬기 때문에 이 양봉의 저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51,700원 자리는 깨지면은 무조건 주가는 밑으로 더 밀린다. 51,700원짜리 깨지면 더 밀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웬만하면 51,700원을 지켜줘야겠지만 만약에 오늘 종가에서 밀리더라도 51,700원짜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 깨지면 저점이 어디까지 밀려요? 이 자리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일단은 41,650원. 그죠? 51,700원 깨지면 41,650원 자리까지 다운사이드 열린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 무조건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해가 되셨죠? 지켜줘야지만 다시 반등의 어떤 맥점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가 5거래일 봐야 돼요. 5거래일. 그게 뭐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빠졌죠. 이때가 하루예요. 그죠? 2일, 3일,
4일, 5일.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 수, 목. 목요일까지 딱 봤을 때 이 장대 음봉을 이틀 안에, 이제부터 이틀 안에 싸잡아 먹어준다면, 이 장대 음봉을 먹어줄 수 있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5일 동안의 어떤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일 동안의 차트는 주봉 차트로 하나의 캔들을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봉 차트 보시면 지금 주가 밀렸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주봉에서도 지금 차트가 안 좋아졌잖아요. 개파락이 나왔잖아요. 지금 포스코 DX의 주봉 캔들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는데 만약에 일봉에서 이제부터 목요일까지 양봉으로 음봉을 싸잡아 먹어준다면 이런 식의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차트가 어때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니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차트의 조건을 캔들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윗골이 달려있고 이렇게 갭으로 하락이 나오는 어떤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 갭을 메꿔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상승의 여력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점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제가 가격적으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가격의 맥점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방에 지금 입장하시면 포스코 DX 우리가 최대한 안전하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응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대응 전략들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추천주까지 포스코 DX의 후속 종목까지 그리고 단기적인 급등주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이런 추천주까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281-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함께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장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